7월 그 월간 세미나는 좀 빅데이터 쪽에서 빅데이터 쪽에 그 많은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좀 그러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제점과 우리가 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굉장히 많은 뭐 기관이라든가 지자체들이 지금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걸 좀 그래도 감안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빅데이터 프로젝트 시리즈를 한 5, 6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편에 각각 다른 테마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빅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4차 산업혁명 쪽에 우리가 쓰는 그러한 이제 기술이다. 뭐 AI하고 같이 쓰고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CPS 이제 디지털 트윈이죠.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또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우리가 얘기할 때 주로 통상적으로 ICB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뭐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리티, 뭐 우리가 스마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게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라 2010년 이러한 추에 이제 IoT 쪽에 일부 상승이 좀 되죠. 아마 이제 데이터 센서라든가 이런 쪽에 기술들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엔드 투 엔드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 IoT가 이제 많이 좀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인 ICBAM에 비해서 반면에 이 빅데이터 쪽은 이거보다 더 3배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그 기술자들이 봐서도 이건 정상적인 정말 이렇게 필요할 건가라는 그런 좀 의혹도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빅데이터가 좀 인기가 많은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의혹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인기가 과잉됐더라. 뭐에 비해서 과잉이 됐냐면 학문적 통상적으로 어떠한 이제 이러한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산할 때 학계가 먼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 쪽에 적용을 하고 산업 쪽에서 사회라는 경로를 이렇게 밟아 나가거든요. 근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계 산업회를 다 무시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기대로부터 이제 촉발되었다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되게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아직 이렇게 진짜 프로젝트까지 추진할 정도로 안전한가 하는 그러한 염려와 우려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간 논문되어 있는 거는 한 200여 편 정도.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캡제미니 이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지금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많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인기에 비해서 너무 학술적인 그 기초가 좀 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면 이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디지털 기업 같은 경우는 29%가 이제 빅데이터를 적용한 반면에 기업은 이제 5%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뭐 IT 강국이다, 디지털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가 대상
63개국 중에 우리의 현재 순위는 56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빅데이터 쪽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또 가늠하는 척도가 공공 데이터 개방 수준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50 내지 60% 정도 수준이 돼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빅데이터 전문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이거는 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이 빅데이터 부분을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공공 데이터 개발에 대한 이 수준을 좀 넓혀줘야 되고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현황이라고 하면 기업 쪽은 또 어떤 시각을 갖느냐 하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그 경영자가 아직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그 자료를 보면 그 CEO의 70%만이 70%는 아직도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결과보다는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없다가 31%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문 인력이 부재하여 그래서 금융 쪽에 빅데이터를 했던 사람이 이게 제조 쪽 가서 또 빅데이터를 또 한다고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메인 스페셜리스트가 또 많이 나와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자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팀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IT팀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결국 나중에 사용성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가 데이터는 양은 많은데 쓸 데이터는 없다. 즉 불량 데이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현상으로 내부 데이터 공유를 상당히 싫어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공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지금 많은 자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프로젝트 3개 중에 4개 중에 3개는 실패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55%는 프로젝트 하다가 종료하지 못하는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분야하고 비교해 보면 되냐면 IT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프로젝트에 그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IT 같은 경우 25%에 비해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약 55%의 그러한 수준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률이 낮다는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 그 프로젝트 스코프가 불분명하다. 여기 이제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그 다음에 관련 자료 도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범위가 이제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쪽에 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툴하고 시스템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러한 IT의 스페셜리스트도 부족해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해본 프로젝트 관리자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그 오픈 소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이러한 솔루션들이 그 쉐어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인데 비해서 또 다양한 이렇게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그 각각의 솔루션들이 이렇게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조합을 해야만 이러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집, 저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관련 자료를 도출해야 되는데 뭐 어디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데이터 수집 쪽 같은 경우가 전체 기간의 뭐 60%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계획도 우리가 수립하기 어려운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오너십 이슈입니다. 이걸 비즈니스 쪽에서 하느냐 아니면 IT 쪽에서 주관하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많은 그 경우가 IT 쪽에서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 빅데이터를 그 비즈니스에서 사용을 해서 그 이익을 볼 그러한 그 사용자 쪽에서 이걸 주도를 해야 되는데 IT 쪽인 이러한 분야 쪽에서 주도를 하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이제 잘못된 편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빅데이터가 하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둡은 이제 여기 수집, 저장에서 이제 저장 쪽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내용도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다 망라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이제 안 좋은 데이터 같은 거를 다 지우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원하는 우리가 패턴 같은 거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게 이제 빅데이터의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뭐 빅데이터는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많이 쌓아놓는 것, 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또 빅데이터는 또 4차 산업혁명에 국한에서만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우도 범하고 있고요. 그다음 빅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좀 스토리지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이렇게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는 수집, 저장, 분석, 가치 추출의 형태를 가져온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수집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보면 정형과 스트럭처드가 있고 세마이 스트럭처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언스트럭처드 비정형도 있고 모바일 데이터도 있고 머신 데이터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뭐 익스터널 데이터도 있는 거고 데이터의 양도 뭐 그 1초당 뭐 테라바이트 정도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뭐 펙사바이트가 또는 엑사바이트가 모이는 그러한 정도의 볼륨을 또 갖고 있고 데이터의 이제 이 속도도 이제 뭐 아까 보셨지만 엄청나게 다른 그런 데이터들이 그 순식간에 이렇게 이게 이제 많이 쌓이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predictive statistics,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어널리시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쿼리 리졸트 이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필요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빅데이터 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보는 이 빅데이터 편은 앞으로 한 4~5편 정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특히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특성도 있고 빅데이터 프로젝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현실상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다양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